시험 당일 개꿀팁 5가지 모의고사 때 연습하셔야 돼요. 끌리는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찍어야 돼요. 어떤 번호가 정답이 덜 나왔냐가 여기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사람들이 당황하거든요. 별표 표시하고 이 문제 넘겨야 돼요. 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실수만 안 해도 평균 5점을 봐요. 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벌써 6월달이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까지는 7, 8, 9, 10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인만의 정리하는 시간을 아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시험 보기 전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지금 매월 모의고사를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매월 모의고사를 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모의고사를 볼 때 시험 당일 하나라도 더 맞는 개꿀팁 5가지. 저는 작년에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매월 모의고사를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시험 당일날 긴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는지를 모의고사를 보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적응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보던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시험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실수하지 않고 한 문제라도 더 풀고 맞을 수 있는 방법을 모의고사 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느꼈던 저만의 노하우, 시험 점수를 단 한 문제라도 더 올리는 그 꿀팁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신 분들이나 지금 최근에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해당 시간 안에 내가 설사 틀리더라도 1번부터 40분까지 한 과목의 문제를 쫙 다 풀고 답을 체크하셔야 돼요. 1차 과목을 예를 들면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이 총 100분을 줘요. 100분 동안에 풀어야 되는데 각 과목별로 그러면 50분, 50분이잖아요. 근데 이 50분, 50분 중에 그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칠하는 시간을 5분을 잡는다고 치면 결국은 45분, 45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45분 안에 각 4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당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꼭 모의고사 때 하셔야 돼요. 근데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시간을 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이제 쭉 풉니다. 쭉 풀어가지고 보통 1번 문제를 딱 읽고 그다음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맞는 것은 그러면 아닌 거를 사선으로 보기를 지워가죠. 또 지워가서 내가 답을 맞는 거가 체크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답을 딱 내가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사선을 지어가는데 사선이 3개가 사선이 돼서 이제 정답 후보가 2개가 남았는데 이 2개 중에 어떤 건지 내가 모를 때 이때 고민하다가 확률이 50%잖아요. 아깝잖아요. 여기서 포기하기가. 이때 고민하다가 시간을 30초, 1분 넘기는 게 대다수인 거예요. 2개만 남았어. 이럴 때는 여기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 중에서 그래도 내가 끌리는 게 있어요. 그쪽을 빨리 표시를 하시고 문제에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사선 표시를 했는데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 남았어.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세모 표시하고 별표나 세모 표시하고 그냥 넘어가. 이건 모르는 문제예요. 이건 나중에 찍어야 돼요. 다 표시하지 마세요. 그 다음 문제를 풀었을 때 보이는 정답은 또 바로 마킹하고 넘어가고 하다가 또 2개가 남았어. 그러면 또 세모 표시하고 둘 중에 그래도 내가 마음에 가는 거 하나는 체크, 별표,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요. 근데 3개가 남았어. 3개 남으면 아예 표시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쉬지 않고 쫙 봐야 돼요.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 봤어. 40번까지 다 풀었는데 내가 시간이 10분이 남았어. 그러면 일단은 내가 만약에 15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쳐봐요. 25문제를 정답 표시하고 15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하면 일단 25개 내가 정답 표시한 거,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한 25개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다 옮겨 적어요. 옮겨 적습니다. 그나마 내가 이게 정답이라고 확신한 문제들이잖아요. 옮겨 적은 다음에 자, 이 25개 내가 표시한 것 중에 가장 정답 번호가 낮은 게 뭔지를
순간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1번이 별로 안 나왔는지, 2번이 별로 안 나왔는지, 3번이 별로 안 나왔는지, 4번이 별로 안 나왔는지, 5번이 별로 안 나왔는지를 순간적으로 한번 쫙 눈으로 세어보세요. 그러시면 어떤 한 번호가 제일 적게 나온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찍을 때 이 번호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의 이 40문제 중에 정답은 골고루 분포돼요. 무조건 뭐 골고루라 그러면 한 1번이 8개, 2번 8개에서 각 번호가 8개가 아니라 6개에서 10개 사이는 무조건 각 번호가 정답이 나오게끔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찍을 때 과연 어떤 번호가 정답이 덜 나왔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모를 때는 그 번호로 찍는 게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아리까리한 문제까지 다 정답을 체크한 다음에 정말 모르는 문제를 만약에 내가 찍는다. 그럼 이 아리까리한 문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기 2개가 남았을 때 표시를 했는데 얘를 컴퓨터 사인펜으로 표시를 하면 안 돼요. 이때는. 내가 이 세모 표시된 거는 일단은 놔두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10문제든 20문제든 30문제든 일단 그거 먼저 1차로 컴퓨터 사인펜으로 칠하고 나머지 이제 안 한 거 중에 5번이 덜 나왔네 라고 하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까 2개 중에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세모 표시 정답에 더 끌리는 거 세모 표시 했잖아요. 여기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에 찍었던 거 있잖아요. 마음이 더 끌렸던 거. 그냥 그거로 색칠하세요. 보통 여기서 한 번 더 봐요. 보통 사람들이. 왜냐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50%기 때문에. 그러다 시간을 놓쳐요. 차라리 내가 처음에 선택한 답 있잖아. 보통 그게 답일 확률이 되게 커요. 이거를 과감하게 색칠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나머지 보기가 3개 이상 아리까리한 이거는 맞나? 하는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그게 10문제다. 그럼 딱 남아요. 이게 보기가 어떤 거는 1번, 3번, 5번 남았을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남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으로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내가 정답만 표시했을 때 가장 답이 안 나왔던 번호가 만약에 5번이라 그러면 남아있던 번호 중에 그 5번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5번으로 다 찍으셔야 돼요. 5번도 안 남아있는 아리까리한 거는 그때 다른 번호로 찍으시면 돼요. 이게 제가 했던 방법. 고민을 하면서 아예 뒤에 문제를 못 푸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쫙 보고 막히지 않게 내 느낌대로 정답을 고르시고 마지막 2개 남는 거는 일단 마음이 가는 쪽으로 세모 표시하시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3개 이상 문항이 남는 거는 일단 표시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 컴퓨터 사인펜으로 일단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먼저 했을 때 가장 정답이 낮은 숫자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2개 남았을 때 아리까리한 문제 있잖아요. 내가 세모 친 거 여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에 한 거 일단은 컴퓨터 사인펜으로 그냥 칠하세요. 칠하세요. 나중에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보고 수정하면 돼요. 일단 그거 내가 처음에 찍은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확률이 낮은 3개 이상 보기 중에 내가 골라야 하는 거는 아까 내가 처음에 기억했던 가장 정답이 낮았던 보기가 남아있다면 그걸로 고르시고 그거가 아니라고 하면 그 문제는 한번 고민해서 찍으셔라.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뒤에 앞에 내가 아리까리한 문제에 그냥 2분 3분 투자해가지고 뒤에 5문제 6문제 못 풀고 찍고 나오는 게 가장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뒤에 쉬운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시험 난이도를 어렵게 할 때 시험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앞쪽에 어려운 문제를 분포를 시켜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하거든요. 뒤에까지 문제를 못 봐요. 그래서 탈락자들을 대거 발생시켜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학교로는 푸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떤 분들은 그 푸는 문제를 다 제끼고 다른 문제 먼저 다 풀고 마지막에 그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처음부터 쭉 풉니다. 1번부터 쭉 풀어서 문제 나왔을 때 내가 한번 이제 풀어봅니다. 풀어보는데 갑자기 중간에 내가 멈췄어. 풀다가. 그러면 바로 넘어가야 돼요. 슬슬슬슬 풀어가지고 답이 나왔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풀 거야 라고 아는 방식으로 풀다가 하는데 중간에 뭐가 잘못됐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되냐? 아니에요. 그건 넘어가야 돼요. 그럼 별표 표시하고 이 문제는 넘겨야 돼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그때 다시 풀어야 돼요. 그걸 끝까지 고민하고 이거 다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이러면 시간이 2분 3분 5분은 후딱 가요. 그러면 뒤에 몇 문제 못 풀어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문제 같은 경우도 내가 막 쭉 풀다가 안 막히고 갔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건데, 막 풀다가 중간에 막혔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는 넘겨야 돼요. 여기서 그 문제를 잡고 끙끙끙끙끙끙 되면 나 이거 풀 수 있는데 풀 수 있는데 이러면 그 시험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40문제까지 풀고 그 다음에 컴퓨터 수능 사인펜으로 칠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아까 두 개 중에 그냥 마음이 가는 거 내가 컴퓨터 사인펜으로 했잖아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 처음에 시험 문제지 주고, 자, 시험 문제지 뭐 검표하세요. 잘못 오타 된 거 없는지 검표하세요. 훑어보라 그러잖아요. 이때 훑어볼 때 쭉 처음부터 빨리 쭉 훑어보고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40번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 40번 문제 정답 체크가 되겠죠. 그게 쉬운 문제였다면 체크고, 아니면 적어도 1번은 아니네, 2번은 아니네, 3번은 아니네, 뭐 이 정도 체크는 돼요. 더 운이 좋으면 40번 풀고 39번까지도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모의고사 때는 이게 한 두 문제까지 푸는 게 가능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문제 풀면 진짜 많이 푸는 거예요. 시험 보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이걸 알았어. 근데 내가 실수로 틀렸어. 실수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한 과목당 실수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에 꼭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실수만 안 해도 두 문제면 평균 5점이 올라요. 근데 어떤 실수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면서 읽어요. 뭐뭐뭐뭐 하면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는데, 내가 하다가 틀린 것은 이라는 부분을 까먹고 순간적으로 1번을 읽었는데 이거 맞네? 해서 1번에다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인데 내가 맞는 거를 고르는 경우 있어요. 나중에 채점하다가 맞죠, 바보 아니야? 틀린 거 고르는데 내가 왜 맞는 거 골랐지? 이런 경우가 아마 꼭 있으실 거예요. 문제를 읽다가 틀린 것은 할 때 그 틀린 것에다가 꼭 체크를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누가 봐도 틀린 거를 찾는 거구나 해서 1번 맞아, 2번 맞아, 3번 맞아, 4번 맞아, 5번 틀린 거 맞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보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1번이 답일 확률이 8문제 정도가 있잖아요, 평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쫙 해서 뭐뭐가 맞는 것은 해서 맞는 거 고르는 거야 하다가 1번 딱 봤는데 이게 맞아.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2번, 3번, 4번, 5번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뭐뭐 안에 틀린 것은 하는데 1번이 틀려, 누가 봐도. 그럼 1번만 보고 넘어가야 돼요. 2번, 3번, 4번, 5번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2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보다가 흘리는 그 30초가 나중에는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1번 고르는 그 8문제가량의 문제는 1번만 보고 내가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을 봤을 때 100분을 주잖아요. 그래서 시험 자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했을 때 중간에 이제 시계를 놓고 볼 때 이제 각 과목에 50분씩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학개론을 1번부터 쭉 풀어요. 그래서 술술 풀리면 답을 체크하고 뭐 2개 정도 남았으면 마음에 드는 거에다 세모 표시하고 문제도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고, 아예 3개 이상 문항이 남았으면 그냥 문제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 수능 사인펜으로 쭉 정답 표시한 거 칠하고, 가장 안 나온 번호 5번이 제일 안 나왔네 머릿속에 한 다음에 아까 2개 중에 하나 세모 표시했던 거 그냥 수능 사인펜으로 그냥 표시하고, 나머지 3개 이상 남은 문제들 있잖아요. 남은 문제들을 내가 지금 50분 중에 얼마나 지났지? 50분 중에 지금 이렇게 하니까 10분이 남았네. 그러면 한 5분 정도는 그 나머지 문제를, 헷갈린 문제를 이제 푸는 데 시간을 쓰고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이제 민법으로 넘어갑니다. 민법을 50분 남겨놨을 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55분 남겨놨을 때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시험 볼 때 두 과목이 있잖아요. 첫 과목 문제 푸는 속도랑 두 번째 과목 문제 푸는 속도가 틀려요. 사람인지라. 첫 번째는 긴장하고 푸니까 속도가 빨라요. 쭉 가다가 나중에 이게 합쳐서 80문제잖아요. 뒤로 가면 두 번째 과목은 푸는 속도가 내가 읽는 속도도 느려지고 선택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을 적어도 50분에
45분까지는 풀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을 빨리 스타트 하시는 게 중요하고 2차 과목은 중개사법을 빨리 스타트해서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 컴퓨터용 사인펜을 칠하는 시간을 본인만의 칠하는 시간을 꼭 정해라. 저 같은 경우는 10분 남았습니다 이럴 때 칠했거든요. 두 번째 과목은 10분 남았습니다 할 때 무조건 칠했어요. 칠하면 한 5분 이상 남아요. 그러면 그 5분을 하나씩 칠하면서 옮겨줬고 이렇게 했거든요. 시간을 보면서 미리 한 10분 전에 칠하는 연습을 하셔라. 근데 10분 전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확실한 문제를 먼저 했기 때문에 10분 안에 그 문제를 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헷갈리는 거는 내가 먼저 이거라고 생각했던 거에다가 먼저 또 칠하고. 그래서 다 풀었을 때 시간이 나면 그때 마지막에 둘 중에 헷갈렸던 거 수동사인펜으로 칠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거를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확률이 높으니까 50% 이상 되니까 이거를 보셔야지 한 문제를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는 문제 실수해서 틀리지 마라. 근데 어떤 걸 실수해? 뭐뭐뭐에서 맞는 것은 뭐뭐뭐에서 틀린 것은 맞는 것인데 내가 틀린 거에 정답을 칠하거나 틀린 거를 고르는 건데 내가 맞는 거를 칠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과목별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꼭 있다. 그래서 문제에 맞는 거 틀린 거를 꼭 표시해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다가 1번 답이 나왔으면 밑에 보기를 보지 마라. 2번 답이 나왔으면 3, 4, 5번 보지 마라. 3번 답이 나왔으면 4번, 5번 보지 마라.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 혹시 해서 보지 마라. 설사 틀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내가 이거 답이야 라고 느낌이 왔으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둘 중에 하나가 뭐지? 이거랑 하다가 이거 맞네? 이거랑은 느낌이 완전 틀린 거고. 시험 당일날 하나라도 더 맞는 방법. 평균을 2.5점, 5점을 올릴 수 있는 정말 꿀팁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시험 보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6월 달인데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때 이런 연습을 하셔야지 실제 시험 당일날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제가 말한 거를 갑자기 실행할 수 있다? 못해요. 모의고사 때 지금 말한 제 방법을 한번 실행해 보시고 내가 문제를 그래도 설사 찍더라도 끝까지 다 읽고 풀었다. 이거랑 앞에 거 아는 문제 푸느냐고 뒤에 거 뭐 5문제, 10문제 찍었다. 이거랑 점수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는지.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시험 개꿀팁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뭐 5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